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오퍼레이터고요. 뭐 산술 연산자를 포함해서 다양한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저 산술식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연산자를 포함하는 식이 산술식이고, 이제 총 9개의 연산자가 있는데요. 2개의 오퍼랜드, 2개의 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진 연산자가 있습니다. 2개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 모듈러라고 하는데, 이 나눈 나머지 연산자가 있습니다. 또 단항 연산자는 항을 오퍼랜드, 즉 항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니면 증가, 감소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그 기존에 알던 것처럼 다 사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이진 연산자로 항이 2개가 있죠. 이렇게 2개가 있고, 요 특이한 거는 요 퍼센트, 얘는 나머지다 라고 알아두면 되고요. 그리고 양수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플러스, 음수로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를 앞에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가령 10 나누기 3은 3이에요. 3. 저희는 3.33333 하면서 계속 나가고 싶지만 인티저이기 때문에 소수점 밑에 자리를 담을 수가 없어요. 때문에 소수점 밑에는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3만 저장을 해요. 10 나누기 3은 3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듈러로 하면은 10 나누기 3 하면 나머지가 1이죠. 그러면 이제 결과값이 1이 되는 그런 연산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의 예로 그 앞서 제가 이런 상수 뒤에다가 F를 붙이고 L을 붙이고 이런 거가 이제 뒤에 연산자에서 알아본다고 했었는데요. 그거를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A는 10이고 B는 4인데 나누면 2.5가 나와야 되죠. 2.5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 플로팅형 4바이트 플로팅형에 저장했음에도 불구하고 2.0입니다. 소수점 표현할 수 있는데 왜 5 날라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연산 우선순위 때문에 인티저 나누기 인티저가 먼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이 결과값은 인티저입니다. 그러면 2인 거죠. 여기는 2. 소수부 0.5가 버려지고 이 결과값은 2가 되고 2를 플로팅형에다 어사인 대입을 했기 때문에 2.0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를 계산할 때 인티저 나누기 인티저 해서 뭐 메모리 같은 거 어드레스 이레이즈하고 그럴 때 여기서 큰 실수를 많이 하세요. 인티저가 2바이트인데 우리 메모리 플래시가 커갖고 1 빵빵빵빵 이상이 되는 어드레스를 지우고 싶은데 그 데이터형을 인티저로 해놨어요. 그러면 2바이트밖에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연산을 해서 플로팅형에 저장해도 2바이트 넘어가는 그 3바이트 공간은 이레이즈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변수를 이제 롱이나 이런 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티저고 하나는 플로팅이에요. 그러면 요 결과는 플로팅으로 나오게 됩니다. 큰 거 따라가거든요. 뭐 플롯 나누기 인트나 인트 나누기 플롯이나 결과는 플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2.5로 제대로 나온 거예요. 강제 형변환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요 경우에도 요 경우에도 아까 유사한 이슈가 또 나오는데 x는 인티저고 상수는 기본적으로 인티저라고 했잖아요. 그럼 인티저 연산이니까 결과는 인티저 똑같은 이슈가 또 나오는 겁니다. 요거를 해결을 하려면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를 높여주면 되겠죠. 롱 또는 뭐 아니죠. 얘는 소수점을 담아야지 해결되는 문제니까 요
둘 중에 하나를 플로팅으로 만들어야지 이제 결과값이 플로팅이 되는 거니까 플롯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변수에다가 요 변수를 강제로 플롯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강제 형변환을 해줘야 돼요. 가로 열고 플롯 가로 닫고 하면은 이 변수는 나 플롯처럼 사용할 거야 라고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x가 인티저에서 플롯으로 승격이 됩니다. 때문에 이제 2.5가 나오게 된 거고, 만약에 이 x를 가만 내비두고 4를 플롯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4에다가 아까 뒤에다가 알파벳 쓰면은 형을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4f 이렇게 하면은 이제 4긴 4인데 플롯형 4가 되니까 또 이슈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처럼 아까 그 상수에서 뭐 이런 하드 코딩된 값 뒤에다가 뭐 롱을 쓰거나 언사인드를 쓰거나 플롯을 쓰는 그런 예제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연산할 때 그런 데이터형을 승격시켜야 되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그 상수를 처음에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증가, 뿔뿔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은 어떤 값이 증가가 되거나 감소가 됩니다. 근데 차이점은 뒤에다 붙이느냐 앞에다 붙이느냐 차이점이 있는데 뒤에다 붙이면 이 변수가 먼저 사용되고 그 다음 라인 넘어갈 때 플러스 플러스 되는 거고요. 플러스 플러스를 앞에다 붙이면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증가를 시키고 변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가령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결과값이 달라요. 보면은 x가 5인데 요 라인이 시작될 때 얘는 변수 값을 먼저 쓰기 때문에 5인 거예요. 그래서 y는 10이 되고 요 라인을 끝나고 다음 줄로 넘어갈 때 x의 값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6이 됩니다. 네. 요 플러스 플러스를 앞에다 붙이게 되면 요 라인을 시작할 때, 요 변수를 사용할 때 먼저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y가 11이 된 거고 x의 값은 동일한 거죠. 네. 동일하게 6으로. 그래서 내가 이 변수를 사용할 때 얘를 먼저 증가하고 할 거냐 아니면 나중에 증가시킬 거냐에 따라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복합 대입 연산자인데요. 이제 x는 x 플러스 y 이런 꼴에 그런 연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요거를 심플하게 x 플러스는 y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복합 대입 연산자입니다. 네. x에다가 어떤 값을 뭐 더하거나 아니면 어떤 레지스터에 어떤 마스킹 값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이런 복합 대입 연산자를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오퍼레이터는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은 이 우측과 같이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마스킹 할 때 end하고 오어링하고 요거는 좀 많이 쓰고요. 시프트 할 때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실제 이렇게 써도 지장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코딩 스타일에 따라서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요거는 예제인데 5 곱하기 2 해서 x에다 넣으니까 x는 10이 된다. 읽을 수만 있으면 되고 나중에 코딩하는 게 이런 게 편하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관계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는 이제 작다, 작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요거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고요. 같다가 뒤에 나와야 돼요. 요거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네. 같거나 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이렇게 순서가 요거 순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equal이냐 not equal이냐 표현할 때 이렇게 합니다. C 언어에서는 두 개를 관계 연산자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는 아니면 느낌표는 같지 않으면 다 는이 뒤에 오죠.
그래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요거 는이 하나 있는 거랑 두 개 있는 거랑 차이가 크게 납니다. x는 5 하면은 x라는 변수에다 5를 대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x는 5 그러면 x가 5랑 같냐라고 물어보는 관계연산자입니다. 관계연산자의 결과는 1 또는 0이에요. 맞으면 1, 틀리면 0이거든요. 관계연산자는. 그렇기 때문에 x는 5. 그러면 x가 5랑 같냐? 그러면 뭐 1 또는 0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요거를 실수해서 만약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한 거예요. 는을 빼먹었으면 처음에 x에다가 2를 대입해요. 그러면 의도는 x가 5랑 같은 조건에서 어떤 로직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하나 빼먹었으면 x는 5를 또 대입했죠. 그럼 x는 5잖아요. 5. 5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라인이 또 수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전혀 내가 의도한 코딩이 아니죠. 요렇게 코딩이 되었을 때는 컴파일 에러도 안 납니다. 네. 프로그램도 잘 동작하고 컴파일 에러도 안 나는데 특정 조건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코드가 실행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겠죠. 네. 이런 거 잡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간혹 그래서 요걸 뒤집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5는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냥 항상 자기만의 습관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5는 X. 이렇게 5는 X. 이렇게 표시해도 문제 없거든요. 5랑 X의 변수값이 같으면 관계를 보는 건데 실수로 내가 는을 하나 빼먹어도 는을 하나 빼먹으면 이 경우에는 컴파일 에러가 나는 거죠. 상수 5에다가 변수값을 대입을 못하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좌우를 뒤바꿔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음은 논리연산자, 로지컬 앤드, 오와 not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그 조건이 왼쪽도 참이고 오른쪽도 참이면 그럴 때는 and를 붙입니다. 이렇게 관계 또는 논리 연산자 어떤 조건문의 그런 연산을 할 때 관계를 물어볼 때는 두 개를 붙이는 거예요. 아까도 다 두 개 붙였잖아요. 이렇게 오와 오와. 그러면 왼쪽이 참이거나 오른쪽이 참이면 true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둘 다 얘도 거짓, 얘도 거짓이어야만 이제 거짓인 거고 not은 이렇게 붙입니다. not은 이렇게 붙이고 얘가 0이 아니면 1, 0이 아니면 1이고 1이면 0으로 바꾸고 0이 아닌 값이면 0으로 되고 만약에 0이 아닌 값이면 다시 뭐 말이 이상한데요. 네. 다 들으셨죠? 네. 이렇게 됩니다. 비트 연산자는 하나를 씁니다. 두 개 안 쓰고 하나 쓰고요. and, 오와 이거 저희가 아는 그런 and, 오와랑 동일하게 and는 두 개가 다 1이어야지 1인 거고 오와는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1인 겁니다. x, 오와는 하나는 1 또는 그 x, y 둘 중에 하나만 1이어야 돼요. 두 개가 1이면 안 되는 거죠. 요 진리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01, 10, 11 이렇게 해서 이제 진리표를 다 할 수 있으시면 돼요. 뭐 and냐, 오하냐에 따라서 요 값이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이렇게 되면 되고 가령 하면 and라고 하면은 이제 요 네 번째 경우 1, 1일 때만 이제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거고 오하인 경우는 2, 3, 4번이 다 1인 거고 0번은 0. XOR는 요 2, 3번이 1인 거죠. 둘이 같으면 0입니다. 네. wise not. 네, 요거는 보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보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진수에서는
내가 보수를 취하게 되면은 1은 0이 되고 0은 1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뒤집히는 거죠, 비트가. 별로. 아까 요 느낌표 X는 뒤집는 게 아니잖아요. 요 X의 값이 0이 아닌 참이면 그냥 0으로 바꾸는 건데 요거는 비트들을 다 뒤집는 거예요. 10, 1100이면 0011로 다 뒤집는 거죠. 유사하게 아까 대입연산자도 요거 하나, 두 개 차이가 있었잖아요. 요것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로지컬 AND를 하면은 지금 얘도 0이 아니기 때문에 true로 1, 그리고 얘도 0이 아니기 때문에 true 때문에 결과값은 true로 1이 나온 거예요. 근데 AND라고 표시를 하면은 요게 두 개를 이제 AND 연산을 하는 거죠. AND 연산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1 빵빵빵이 나오는 거죠. 1 빵빵빵. 그래서 결과값이 다른 AND 연산을 하느냐 아니면 이런 논리 연산, 논리 관계 연산을 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조건문에 넣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시프트 연산은 이렇게 좌로 시프트 하냐 우로 시프트 하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요 예제를 통해서 x의 5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진수로 표현하면은 여기 4, 2, 1의 자리값을 가지니까 10, 1이 5예요. 5를 이제 좌로 두 번을 밀면은 좌로 두 번이 밀리면서 이렇게 00이 차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좌로 두 번을 한다는 얘기는 2의 2승만큼 곱해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2의 2승. 2의 2승, 즉 4만큼 요 x에다 곱해지는 그런 값이 되는 거고 5 곱하기 4, 즉 20이 됩니다. 새로운 공간은 0으로 채워지는 거죠. 우측의 새로운 공간은 0으로 채워지고 만약에 요게 계속 밀려서 내 데이터형을 벗어나면은 버려집니다. 유사하게 이제 우측으로 시프트하는 거는 나누기 효과가 있는 거예요. 2의 2승만큼, 즉 4로 나누는 값을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언사인드 같은 경우는 부호 비트가 없기 때문에 0으로 찹니다. 근데 이제 사인드 같은 경우 그 부호 비트를 유지하면서 그 부호 비트가 차요. 네, 이렇게 부호 비트가 두 자리 찼고 지금 언사인드에서는 부호 비트가 0으로 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의 몇 급수로 이렇게 시프트 연산을 표현할 수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2의 n승으로 곱하거나 나눠주는 게 시프트 연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MCU 같은 경우 코딩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런 나누기 연산은 그 MCU 중에 플로팅 포인트 FPU라고 해서 플로팅 포인트 유닛이 없는 애들의 나누기를 하면은 퍼포먼스가 좀 떨어집니다. 요 나누기를 어셈블리 랭귀지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루프도 돌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우측 시프트를 통해서 나눠주면은 좀 더 빨리 연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제로 x를 2로 나눴을 때랑 x를 이제 1로 x를 한 번 시프트 했을 때 둘 다 결과값은 동일해요. 결과값은 y는 10으로 동일하지만 요거에 이제 컴파일 됐을 때 인스트럭션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5개인데 여기를 반복을 돕니다. 여기 반복을 많이 돌아야 돼요. 여기서 반복을 돌고 요거는 3줄.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세 클락 사이클이면 연산이 완료됐는데 여기는 어셈블리 랭귀지는 5줄이어서 프로그램 플래시 메모리도 많이 차지했고 그리고 21클락 사이클을 요 연산을 하면서 요 반복문이 잡아먹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2로 이렇게 나눌 경우에는 시프트 연산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연산자 중에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요런 식으로 표현되는 연산자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가로 열고 닫고 물음표가 나오면 여기 가로 있는데 조건이 참이면 첫 번째가 수행이 되고 거짓이면 두 번째가 수행이 됩니다. 가령 여기 5가 이제 x는 5니까 5가 들어간다면 5를 2로 나눈 나머지는 1입니다. 1은 0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참이 되고 그럼 첫 번째 라인인 이 콜론 앞에 첫 번째 라인인 %d x의 값은 5니까 5 is odd 네, 홀수라고 찍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값이 폴스였다면 두 번째 라인이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변수값을 이렇게 할당할 때 주로 쓰이는데요. 어떤 변수값의 초기값을 대입하는데 뭐 컨디션에 따라서 뭐 어떤 리비전에서는 뭐 어떤 레지스터 주소로 참조하고 디바이스가 뭐가 바뀌었으면은 뭘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컨디션에 따라서 이 값을 하거나 또는 저 값을 할 때 요 구조로 딱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도 좀 효율적이겠죠.